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PD입니다. 자, 한바탕 새맑은 고발 뱅크론 열풍이 지나갔죠. 다행히 뱅크론 잠잠해졌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맑은 고 사태, 뱅크론 사태 잦아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축은행에 또 거래하시는 분이 많은데 요즘 기사를 보면 저축은행에 돈을 넣어놓은 분들 자칫 뱅크론 전염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새맑은 고도 그렇고 저축은행도 그렇고 내가 맡긴 돈 과연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맑은 거 거래하신 분들은 21일까지 혹시 중간에 뱅크론 그 리스크 때문에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셨다면 21일 바로 오늘이 마감이죠. 오늘 가셔서 그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복원이 됩니다. 자, 공지 한번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저축은행 알아보겠는데요. 주요국 1인당 예금자 보호 한도가 한국은 안타깝게도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미국만 해도 3억 2천만 원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일본만 해도 9,700만 원을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데요. 자, 지금 한국만 안타깝게 5천만 원밖에 보호를 안 해줍니다. 자, 지금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4.1, 4.2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저축은행은 4.6, 차이가 0.3에서 0.5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은행에 이렇게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하려면 5천만 원을 예치를 하시면 안 되고 이자를 감안해서 원금을 4천만 원이나 4,500만 원을 예치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4,500만 원을 예를 들면 4.2%를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이자 소득세 15.4%를 제하니까 세금이 29만 원 정도 제합니다. 그래서 세후에 4,659만 8,940원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은행 창구에 가셔서 ISA 비과세 정기예금 가입을 하시면 이자만 190만 원을 받는데요. 자,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자 소득세 15.4%를 정부에서 전액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15.4%에 해당하는 29만 원 돈을 더 받다 보니까 약 30만 원이 더 이자에 보태어져서 189만 원, 이자만 한 19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아직 이 내용을 모르셔서 이 ISA 비과세 정기예금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당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것도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빨리 가입하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ISA 비과세 정기예금은 안전합니다. 그 정기예금 100% 원금 보장된 상품을 운영하시면 100% 안전한 상품이고요. 만기는 3년인데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이 예치가 되기 때문에 3년을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다 보시는 거고 혹시 내가 사정이 있어서 1년 만에 해지하시더라도 1년 정기예금 이자는 다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 이 점 잘고 헷갈리시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저축은행과 은행 금리 차이가 0.3에서 0.5% 내외라면 차라리 은행 ISA 비과세 정기예금을 가입하시면 이렇게 마음 편하게 4,500만 원씩 은행별로 해놓으시면 이자 소득세 31만 원 세이브가 되어서 한 190만 원씩 이자를 더 받아간다는 것 마음 편하게 내 돈을 불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요즘같이 여러 가지 뱅크론이다 뭐다 위험할 때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ISA 비과세 정기예금은 이것 외에도 IRP 내 노후자금에다가 전액 만기 금액을 입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짧아서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리지만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자,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핵심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저축은행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새맑은 거 마음을 많이 쓸어내리고 있고요. 진정되고 있죠? 다행입니다. 자, 뱅크런은 이렇게 인출 폭주를 말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그만 루머에도 어떤 지점이 부실하더라 이러면 뱅크런 조짐이 나오죠. 얼마 전에 새맑은 거가 이 부실 우려 확산되면서 뱅크런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까지 갔었죠. 그런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올 들어 대출이 이렇게 7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 지금 중저신용자 대출이 이렇게 급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후에는 어권 안팎에서는 올해 들어 급등 중인 연체율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출 자산을 줄이고 건전성 관리에 나선 다른 역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지난 5월 말 기준 총 여신이 791조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자, 이거는 무려 7조 2,470억 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그만큼 부실 대출을 염려해서 대출을 심사를 강화하고 바짝 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역으로 뒤집어 보면 아직까지 시장이 많이 불안하다는 것을 역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축은행을 비롯한 그 이금융권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은 연체율 증가에 따른 건전성 악화, 자금 조달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란 이중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 주된 원인으로 이제 꼽히는 거죠. 그래서 자, 불안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제1금융권으로 많은 자금을 옮기고 있고 이렇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자금을 빼서 은행으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신 축소는 곧 여신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PF 부실 대출이 아직 해결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대출금이 상환을 정부에서 계속 연장만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잠재 부실들이 언제 그 폭탄이 돼서 돌아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이거 어마어마한 대출 규모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채 등의 부실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자, 이게 한꺼번에 문제가 생길 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축은행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권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면 대부분의 예금자 99%가 보호한다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국내 저축은행은 5천만 원 이하의 그 예금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는데 지금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하 예금을 맡긴 분들이 총 532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자, 이 비율은 저축은행 예금자 547만 명의 9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하루라도 빨리 5천만 원 그 예금자 보호를 1억 원으로 확대하면 이분들이 혹시 그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뱅크런 사태가 생기더라도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치권 싸움박질 할 때가 아니고 이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에서 1억 한시라도 지금 빨리 올려야 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원인도 저는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정치권이 움직이는데요. 자, 국민이 깨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를 개돼지로 생각하는 정치권이 많다고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금융권 예금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을 맡기신 분도 많지만 저축은행이나 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이 90% 이상의 고객들이 그 5천만 원 이하의 그 소액 자금을 맡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금자 보호를 정치권이 하루라도 빨리 1억 원을 확대하면 여러분의 그 소중한 돈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의견이 중요한 거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국과 정치권은 최근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추진만 하지 말고 빨리 액션 움직여야 됩니다. 자, 지금 그런데 최종안까지 진통 불가피라는 기사가 나와서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자, 언제 과연 되느냐? 빨리 좀 해야 된다. 자, 다행히 내달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결론이 나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의 ISA 비과세 정기예금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것부터 좀 그 금액이 꼭 그 2천만 원 최고 한도까지 안 해도 됩니다. 300만 원 또 만 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일단 ISA 비과세 정기예금 그 신규 계좌에서부터 만들고요. 만약에 혹시 내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이 넘는 정기예금이나 적금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하셔서 이거를 은행권의 ISA 비과세 정기예금으로 조금 담아 놓으신다면 아직 정치권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부실 대출 문제가 되어서 뱅크런이 또 한 번 문제가 된다면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 들어있는 돈 미리 발빠르게 이렇게 조치를 해놓으셨다면 안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새마을금고 사태 다행히 진정이 되고 있고 오늘까지 재해치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신협 그 저축은행 돈 맡기신 분들 불안해 하시는데 많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제도 ISA 비과세 정기예금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또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 되는 상품을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금 정치권에서 내달까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올리려고 하는데 아직 미적미적 거린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시면 정말 이거 급한 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일이라도 1억 원으로 올라가야지 안심될 수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이 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